안타깝게도 개와 고양이에 물린 상처는 후시딘 연고를 바르고 살펴보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의사 곽경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개와 고양이의 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이 많아지면서 개와 고양이를 키운 분들이 많아졌고요. 또 산책만 나가봐도 개와 고양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특히 아이들은 개와 고양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집에 키우는 개가 아니더라도 개나 고양이가 지나가면 애들은 자연스럽게 개와 고양이에 흥미를 보이게 되고 또 개와 고양이를 만지거나 쓰다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은 또 아이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와 고양이를 만질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만지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만지기도 하고, 특히 개 같은 경우에는 후각이 발달한 동물이라서 항상 코가 축축하게 유지되고 그 코를 통해서 세상을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코를 만지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애들은 그 개의 축축한 코를 보면 신기해서 더 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를 자극했다가, 특히 집에 키우는 개라면 괜찮지만 유기견이라든지 혹은 산책 도중에 만난 개는 어떤 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개도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애들이 좀 만져도 잘 참아주는 개가 있는 반면에 애들이 조금만 건드려도 물어버리는 개도 있거든요. 그리고 고양이는 여러분 사실 아시겠지만 주인도 물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개나 고양이를 만지다가 실제로 상처를 입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다고 애들한테 무조건 만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뭐 좋지 않죠.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만났을 때는 유기견인가 혹은 길고양이인가, 그래서 유기견이나 길고양이는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책에 나와 있는 개라면 주인한테 잘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개가 성격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이 잘 만져도 물거나 짖지 않는 개가 있는 반면에 조금만 자극해도 무는 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그 주인하고 물어보고, 안전한지 물어보고 애한테 접촉을 허락해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주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개나 고양이에 물렸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나 고양이에 물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에 저희가 이제 상처에 대해 살펴본 것과 똑같습니다. 개나 고양이에 물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일단 상처를 깨끗한 물로 씻고, 꺼지가 가장 좋으나 꺼지가 없다면 깨끗한 수건 혹은 세탁한 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속옷 같은 것으로 상처를 눌러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상처가 심하지 않다면 자차를 통해서 응급실을 방문하시고, 상처가 심하다면 119를 부르셔야겠죠. 우리가 고양이에 물려서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만 실제로 개에 물리면 아주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119를 불러서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개나 고양이에 물린 후에 응급실을 방문하지 않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전에 이제 상처에 대해 살펴볼 때 상처가 심하지 않으면 후시딘 연고를 바르고 지켜봐도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도 개와 고양이에 물린 상처는 후시딘 연고를 바르고 살펴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날카로운 물질, 예를 들어 주방에 사용하는 칼이라든지 아니면은 참치캔이라든지 이런 비교적 깨끗한 날카로운 물질에 찔리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상처가 벌어지는 상처가 아니고 단순한 찰과상이라면 뭐 집에서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후시딘 연고 같은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지켜봐도 됩니다만, 개나 고양이에 물리거나 핥히는 상처는 아주 세균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 감염의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꼭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응급실을 방문하셨을 때 이거 개하고 고양이에 물렸고 개가 유기견 혹은 길고양인데 광견병 걸리는 거 아니에요? 광견병 예방주사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많은데, 다행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개가 주인이 있는 개가 아니고 유기견이나 혹은 길고양이라고 해도 물렸을 때 광견병에 걸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광견병은 이론적으로는 모든 포유동물이 다 걸릴 수 있고, 개, 박쥐, 쥐, 고양이, 오소리, 너구리 이런 종류가 자주 걸리는 병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광견병은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반려견이나 길고양이 한 마리만
광염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 휴전선 이남 지역에서는 최근에 광염병에 걸린 사례가 보고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도라든지 동남아시아 같은 그런 개발도상 국가를 여행할 때 개에 물리게 되면 광염병을 주의해야 되지만 한국에서 유기견이나 길고양이에 물렸을 때 광염병을 걱정해야 되는 사례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물론 휴전선 근처 지역에서 오소리나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에 물렸을 때는 고려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휴전선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그런 반려동물 혹은 반려동물이었다가 이제 유기견이 된 혹은 길고양이가 된 동물에 상처를 입었다고 해도 광염병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파상풍 예방접종은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다행히 아동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DTP 예방접종을 하거든요. 그 DTP 예방접종에서 T가 바로 파상풍입니다. 그래서 DTP 예방접종을 어렸을 때 3번을 하고 만 11세에 추가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예방접종을 한 아동이라고 하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파상풍에 대한 면역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경우에는 개나 고양이에 물렸다고 해서 파상풍 예방접종을 할 필요는 없으나 개나 고양이에 물린 상처는 세균 감염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꼭 응급실을 찾아서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개에 물린 상처보다 고양이에 핥힌 상처, 고양이에 물린 상처가 훨씬 더 감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개의 이빨에 비해서 고양이의 발톱, 고양이의 치아, 특히 고양이의 발톱에는 균이 서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발톱을 숨길 수 있거든요. 발톱을 이제 숨겼다가 폈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균이 서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고양이에 물리거나 핥힌 상처가 더 감염 위험이 높은 상처로 보거든요. 그래서 꼭 응급실을 방문하셔서 항생제를 맞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반려동물에 물린 상처에 대해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반려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책 중에 우연히 반려동물을 만나게 되더라도 그 해당 반려동물의 주인에게 충분히 물어본 후에 아이가 만지는 것을 허락하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견이나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그 개체의 독특한 성격을 알기가 힘드므로 아이들이 만지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나 고양이에 물리게 되었을 때는 깨끗한 물로 씻고 수돗물로 씻어도 되고 생수로 씻어도 됩니다. 일단 그래서 깨끗한 물로 씻은 후에 만약에 출혈이 있다면 꺼즈가 가장 좋으나 꺼즈를 구할 수 없다면 손수건, 수건 혹은 세탁한 후에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속옷 등으로 상처를 누른 다음 응급실을 방문하셔야 하고, 만약에 개에 물린 상처가 매우 심각하다면, 그래서 출혈량도 많고 상처가 광범위하다면 그럴 때는 119 구급대에 신고를 하셔서 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나 고양이에 물린 상처에서 광염병의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아동의 경우에는 파상풍 예방접종은 필요하지 않지만 개나 고양이에 물린 상처, 특히 고양이에 핥히거나 물린 상처는 감염의 위험이 높으므로 집에서 그냥 후시딘 연고 바르고 계시면 안 되고 꼭 응급실을 찾아서 항생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의 교상에 대해 살펴봤는데,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